오늘은 이제 이 앞에 그 언덕의 느낌과 이 뒤에 이제 작은 소나무를 그리고 채색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바위를 좀 강하게 하고 이 뒤에 있는 소나무는 이제 앞에 것이 주 소나무이고 뒤에는 이제 아주 흐리게 해서 그냥 느낌만 주고 또 소나무의 형태도 많이 이제 뭉그러뜨려서 앞에 것을 이제 보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것까지 세밀하게 그리면 앞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소나무가 많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뒤에 것은 그냥 거의 그냥 느낌으로만 표현을 하고 세밀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소나무가 돋보이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할 때 많이 이제 그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연극에 또는 이제 영화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주연이고 이것이 조연인데 주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사라든가 연기라든가 주인공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려서 영화의 이제 줄거리라든가 내용이 충실해졌다면 조연은 이제 그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이제 그 들러리 같은 역할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야 연극이라든가 영화가 살지 이 조연이 주연보다 더 역할이 많고 연기가 돋보인다면 그것은 연극이나 영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는 그냥 느낌만 이렇게 주셔야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그린다고 공을 들이다 보면 전혀 이제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것을 이제 좀 더 과감하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크게 발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대미점법으로 해서 발목의 느낌으로 과감하게 이제 배경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느낌을 또는 어떤 의도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느낌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의도로 내가 이 소나무가 있는 경치를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변화를 주면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변화를 주셔야지, 여러분의 이제 생각만 가지고는 그릇되게 흐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쪽 부분, 앞에 부분은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채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려는 의도 때문에 뒤에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채색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채색은 수묵화는 이제 담백하게 먹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채색을 하셔야지, 색의 욕심을 내 가지고 진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이러면 먹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채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묽게 하시고, 소나무의 이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녹색이라든가 밝은 녹색, 또는 이제 연두색 같이 밝은 느낌의 채색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채색을 하다 보면 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양화는 먹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먹과 밝은 색은 아주 서로 이제 조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두운, 제가 지금 채색은 청록색으로 해서 아랫부분만 소나무 잎을 하듯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먹이 있는 부분은 이제 피해 주시고, 이 목과 그 위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 주셔야지, 밝은 채색으로 갑자기 목에서 밝은 채색으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묽게 하시고 어두운 채색을 위주로 해서 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채색할 때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색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 근간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색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색을 할 때는 반드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잘 조화를 맞춰서 채색을 하셔야지, 자연에서 보거나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색에 현혹이 돼 가지고 색을 만들다 보면, 채색하다 보면 거의 이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서 어두운 쪽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밝은 쪽도 가급적이면 가장 밝은 쪽, 그런 쪽으로 봐서 살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게 밝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에는 아주 밝은 채색을 하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색에 현혹되다 보면 동양화에서는 표현이 그릇된 방식으로 흐를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붓은 그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이제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먹은 그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물질이지만 그것은 또 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동형하는 표현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속도화론에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저는 이 청록색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소나무 채색을 합니다. 이 먹이 강하게 들어갔고 또 수묵화는 이제 먹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붓을 이제 온필을 할 때도 이 힘은 붓끝으로 힘이 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건 그릇된 방법이다. 붓끝에 힘을 모으고 붓끝의 힘으로 인해서 이 화선지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집중해서 표현을 하셔야지 힘을 지나치게 줘가지고 화선지에 이제 강하게 돼서 이 화판 뒤쪽으로 이제 먹물이 빠진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힘을 너무 강하게 줘서 찢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릇된 방법이니까 이 붓은 아주 부드럽고 예리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붓끝에 힘을 모았을 때는 그 자연의 기운이 붓끝으로 모여서 소리 없는 기운, 자연의 이치가 기운 생동한 느낌이 붓끝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느낄 때는 그 필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필력이 붙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붓끝의 기운이 느껴질 때 그 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연습을 하셔서 이 부분도 이제 앞에 거고 요건 뒤쪽이니까 제가 밝은 거라도 먹에서도 그렇게 됐지만 밝은 것이라도 많이 남기지 않고 적게 남기고 이것은 이제 앞쪽이니까 조금 그래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채색은 이제 좀 더 묽게 하시고 묽게 하고 음이 이제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것이 더 덜 드러날 수 있게 이것이 이제 밝은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살리지 않고 조금만 이제 드러나게 이렇게 채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채색은 가급적이면 물기가 좀 많아서 이 화선지에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목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진하고 또 물기가 없어서 먹 위에 이제 이렇게 따로 흡수하지 못하고 위에 겉돌면 먹 위에 이제 채색이 겉돌면 이것 또한 이제 이질감이 생기고 또 맑은 느낌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묽게 하고 물기가 좀 많아서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맑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론적인 것을 특히 속도화론이라든가 화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론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실기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림을 할 때 창작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응용을 해서 작품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잊어버릴 확률도 많고 또 그것이 어떻게 실기해서 응용해서 어떻게 해서 쓰이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해보지를 않으면
여러분이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이론은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우치고 또 실기해서 적용을 해서 내꺼화시키고 소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녹색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밝은 것이 아니고 중간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채색에서 중간 역할, 목에서는 이제 세 번째 정도 있지만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녹색으로, 밝은 부분을 이제 녹색으로 다 마무리를 해 주셔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11월 달에 개인전을 하는데, 요즘 이제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고 주제가 잊혀진 존재, 뭐 이런 부제를 가지고 전시 개인전을 하는데, 제가 여지까지 초대전은 이제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이제 제 의도대로 개인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도전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고, 또 관객에게 오랜만에 제가 제 전시회를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놓을 건데,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제 작품도 보시고 저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신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채색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림으로 그냥 느낌만, 분위기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이것을 또 채색에 욕심을 내고 살린다면 그림이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발림한다는 정도로 가시고, 이 뒷부분도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숲의 느낌이라든가 아주 먼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내는데, 이 목탄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리게 되면 지우시고, 제가 이렇게 물을 바르는 것은 이제 붓자국을 좀 더 희석시키려고 번지게 해서 붓자국을 이제 희석시키고, 뒤에 그런 느낌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젖어 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덧칠을 해서, 같은 색이라도 덧칠을 해서 조금 강한 느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발림을 하고 이렇게 물로 해서 번짐으로 인해서 붓자국이 좀 희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어느 부분은 또 덧칠해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이 둥지 채색도 저는 이제 밤색 대자에다 연지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으로 밝게 튀는 색을 조금 죽여주고, 제가 이 위쪽에는 이제 음으로 하고 이 아래쪽은 양으로, 양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서부터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음양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 부분도 이제 흐리니까, 멀리 있으니까 좀 더 묽게 하시고, 이 부분 이제 아랫부분을 음으로 가고 위쪽을 양으로 갔는데, 이 잔가지 쪽에는 이제 해줘도 되고, 해주는 분이 있고 이제 또 안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